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큰 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그 피해의 무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죠. 여야 지도부가 오늘도 수해 현장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 지금은 수습에 주력할 때다. 같은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책임 소재를 따지는 신경전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피해 발생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장관 모두 자리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민들은 실감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출국 전 구체적 지침을 내렸고 순방준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컨트롤 타워 부재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공석인 상태여서 피해가 크고 작고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후진국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사실 이 정부의 재난 컨트롤이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문제가 됐거든요. 예. 서울에 물폭탄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최고 정점이 대통령이고 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운영 가동할 줄 아는지 이런 예.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내에 계셨을 때도 서울 물폭탄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예. 그때 또 퇴근하시면서 지금 관저 말고 아크로비스타죠. 언덕 위에 대통령 당시 사택. 작년 이제 수해 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택에 퇴근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도 1층이 물이 차올랐고 그러니까 잠수교 지날 때 보니까 그게 심각하더라 네. 하면서 퇴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남긴 대통령 비서실 말 홍보수석인가요? 대통령이 비 온다고 퇴근 못하냐. 그런데 이번에도요.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이 다시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지금 가도 할 게 있겠느냐. 상황을 변화시키지 없었고 이러면 재난 컨트롤 타워의 정점이 필요 없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출국 전에 지시하시고 현지에서도 순방 중에 실시간 보고받고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렇게 인명 피해가 늘어나고 그야말로 재난 컨트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도 나온 결과거든요. 이 피해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예천 산사태 현장에 가셔가지고 예. 산이 좀 무너져서 좀 민가를 덮친 줄 알았다고, 주택을 덮친 줄 알았다고. 그러면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고 네네. 또 그 표현도 굉장히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표현이죠. 뒤에 산이 무너지고 민가를 좀 덮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고거든요.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엄청난 몇백 톤의 바위가 떨어지고 그러면 실시간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대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이 편도 14시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국내하고 두절됐던 그 시기로 지금 이 시간표상으로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점을 남기고 대통령이 마치 유족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이가 없다고. 예. 그러면 재난 컨트롤 타워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의 역할이 뭐고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는 유족들이 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표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아쉬움의 표현에는 일단 사과의 얘기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지금 경북 예천군 가천면 마을을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만난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직접 정확하게 워딩이 어땠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덮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겠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예, 일단 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제 마치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면 그렇게 큰 사건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두 가지죠. 예. 이 정도 사건인지 몰랐다. 그러면 파악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또 하나는 뒤에 산이 무너져서 주택을 덮치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크고 작은 그렇게 문제가 또 아니죠, 산이.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을 전체를 이제 엄청나게 초토화시킨 거고. 예. 뒷산이 무너지면 그 앞에 주택은 매몰되죠.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께서 좀 현실 파악을 못 하시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상식을 못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했던 얘기에 좀 연장선인 질문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에도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야당의 공세가 있을 때 발표한 내용들을 좀 되돌아와서 복기해 보면 AI를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재난을 미래연에 방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이제 준비가 된 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대통령께서 툭하면 AI 얘기하고 뭐 그러시는데 사실은 AI가 활용되는 분야들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뭐 첨단 기술이나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뭐 이럴 수는 있죠.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재해는 인재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지고 역대급 이 폭우가 오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조치를 하고 결국 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피하면 대피 명령을 예. 내리고 안내를 하고 이런 걸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작동 안 된 원인이 AI 때문입니까? 그래서 전혀 대통령이 AI 그러는데 네.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잘 가동하면은 예. 피해를 상당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오송 지하도 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뭐 임시제방뚝이 무너졌고 위험 신호를 줬는데 조치를 안 한 거거든요. 차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뭐 충분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부터 관계자까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원인을 예.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그건 저는 컨트롤 타워의 정점에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유체이탈 합법도 아니고 마치 방관자처럼 네. 마치 피해자처럼 유족처럼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만만한 게 공무원 아니에요? 또 공무원 질책하고 그래서 저런 거는 처방도 안 되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안 되죠.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기현 대표, 여당 인사들의 행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SNS 통해서 뭐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원 장관이 수해 현장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할 상황에 견인차가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뷰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근데 또 이제 원 장관은 이게 좀 오해다, 억울하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분명히 이제 견인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조금만 피해 주십시오. 아니면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들이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차례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좀 묵살하는 듯한 영상이긴 했습니다. 우선은요. 예. 원장관의 해명이 저는 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기자회견을 현장에서 했어야 되느냐. 근데 원장관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에 둘러싸여 갖고 견인차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기자회견을 짧게 하자는 뜻으로 짧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가 그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아니면 전달이 됐을 때 차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옮겨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그런데 그걸 못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군색한 거 아니냐 싶고요. 오히려 또 뭐 이 정부 뭐 대통령부터 뭐 장관까지 오히려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놓고 네. 오히려 역공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고 관련 언론을 또 이렇게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이 안타깝고 한심하죠. 예. 뭐 전 정부, 현 정부, 이제 과거 정부 할 것 없이 이제 수해 현장에 가는 정치인들 혹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피해를 입은 현지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청양군을 찾았는데 국민들의 이제 고성이 오가기도 했었고 장례식장으로 옮긴 이후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현장 이제 시청 공무원에게 좀 인상을 쓰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뭐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또 이와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상황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 이런 이제 재해라든가 네. 또 큰일이 발생을 하면 정치권의 행태, 정치권의 모습이 사실 정치권의 수준을 또 가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라든가 현장 방문을 하려면 아니 빈소도 파악을 못하고 현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또 안내 못했다고 또 큰소리치고 예. 이런 모습이나 또 뭐 김의겸 의원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한 거 이런 네. 것들이 다 정치적 수준을 큰 일을 겪을 때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 당정은 수습과 피해 복구가 우선이란 메시지는 뭐 한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수해 책임을 정부에 묻는 데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반발하고도 있고 수해 피해가 컸던 이유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 넘쳤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하지 않았었느냐. 국토부에서 하던 수자원 관리를 문정부 때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도 확 키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문정부에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이제 4대강 사업의 보를 해체하고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더 커진 거다. 그러니까 현 정부 인사들이 이제 전 정부 탓을 어디까지 하느냐 뭐 이걸 지켜보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근데 수해 피해가 올해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제 수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2번, 3번 거쳐서 그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거는 정말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이제 보기에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탓을 하려면 예. 조금 근거를 잘 가지고 탓을 해도 사실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예. 근거도 없이 지금 1년이 훌쩍 넘은 이 정부에서 계속 전 정부 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4대강 보를 해체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해체된 보가 어디 있어요? 해체 결정을 했지. 지금 보 해체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4대강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 보의 시설 때문에 오히려 홍수위가 올라가요. 예. 그 다음에 그 보가 저장할 수 있는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뭐 무슨 하늘만큼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비가 오고 홍수가 시작이 되면 초기에 그 보 물이 다 차요. 예. 그래서 홍수하고는 홍수 조절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4대강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보 때문에 홍수위가 이 상승을 합니다. 강천보라든가 네. 영산간보라든가 공주보 마찬가지로요. 뭐 1m에서 뭐 적게는 한 0.16m까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가뭄에 대해서 4대강 보 4대강이 예, 역할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보 해체 결정을 했다 이렇게 공박을 하는데 네. 해체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가뭄도 사실은 엉터리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 기후 변화라든가 예. 이상 기후라든가 예.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논쟁이 있었죠. 올 초에 광주에서 가뭄이 극심하니까 이게 뭐 또 이 4대 강포 해체 때문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해체도 안 했거니와 광주는 영산강에서 취수하는 게 아니에요. 섬진강에서 취수하지. 네네. 근데 영산강 보탓을 하고 예. 그래서 저거는 무책임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주당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신속한 선지원과 함께 추경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할지 특히 이제 추경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 수해 재원 마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돈이 필요한 것은 당장인데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권 카르텔, 각종 카르텔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막아서 그걸로 보조금을 막아서 그걸 활용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해석이 가능합니까? 우선 민주당의 추경 주장도 조금 성급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영원이 아니거든요. 기금도 있고요. 늘 예산 편성을 해놉니다. 일단 활용 가능한 것부터 들여다보고 나서 얘기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 다음에 저 피해를 측정하고 예. 투입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추경을 먼저 얘기하고 이것도 좀 성급한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거 이권 카르텔 뭐 이런 얘기를 또 갖다 붙여서 또 갈라치게 하고 이 사고가 터지고 정부의 무능이나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든가 이런 지적이 오니까 예. 또 뉴스를 돌리고 눈길을 돌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권 카르텔을 폐지해야만 재난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가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 이권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난 대응을 하고 또 이후에 피해 복구를 하고 대책을 하고 이랬던 것은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을 이번에 재난 지원, 재난 복구로 갖다가 붙이는 거는 그것 때문에 재난 복구 못 한다면은 대통령 말이 또 그나마 근거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는 종목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저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책임 소재를 엉뚱한데 이 재난복구 비용까지도 이권 카르텔이라는 걸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정도 있었으니까 뭐 지시를 해서 쓸 수 있는 가용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거를 좀 그렇습니다. 알아보고 그걸 얘기하시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더 필요하다면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덧붙여졌으면 모르겠는데 야당도 그렇고 일단 얼마가 필요한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양쪽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친정인 민주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성급하게 먼저 추경 이렇게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가용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피해 정도하고 실측하고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서 이거 몽땅 복구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했었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산사태가 뭐 뒷산이 좀 주택을 덮친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나 했어. 이런 데서 더 미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은요 천만에요. 국민의 혈세는 재난을 복구하는데 이제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쓰라고 국민의 혈세가 있다. 그것도 일측면 그런 용도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고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데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정지되고 이게 무력화된 상태에서 피해가 커지고 인명피해 발생하고 엄청나게 피해가 커지니까 저거를 국민의 눈물, 국민의 혈세는 재난당한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써야 된다고 강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의외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폭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던 지난 15일 골프를 쳤습니다. 대구 시민단체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하냐 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반발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홍 시장은 어떻게 응수를 했을까요? 임기응변의 달인이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절대처럼 던진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뒷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전국의 수해가 나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인명피해가 있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상황에 아무리 대구에 비가 저 때는 안 오고 피해가 없었다고 한들 자기 기죽이려고 자꾸 트집 잡는다 이런 좀 논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마 홍준표 시장은 저 장면, 오늘의 저 얘기, 예. 저 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 인생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고 국민들께 매우 안 좋은 기억을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겁니다. 예. 이게 변명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해명도 예, 아니고 예. 오히려 트집 잡는다고 탓을 해버리면 예. 아니 홍준표 시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대구는 이 폭우 예방 잘 했다. 피해 없다. 그냥 내가 주말에 골프 치는 게 뭐 운 문제냐. 좋게 비가 거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 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이면요. 예. 피해가 있든 없든 비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주말이든 뭐든. 그리고 언제 대구로 그런 피해들이 또 집중될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정말로 이게 예측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양이 막 폭우가 쏟아지고 물폭탄처럼 내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비상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프 쳐놓고 아니 뭐 이 정도 해명이면은 또 몰라요. 대구에는 뭐 큰 피해가 없었고 예방도 잘해서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생각이 좀 사과하시면 좋았을 짧았다. 텐데. 뭐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말이에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참 홍준표 시장의 자신감이 아니고 예. 본인의 실수를 저런 방식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덮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인데 예. 저게 아주 오래가는 저 핸디캡이 될 거예요. 예. 문제적 발언을 좀 더 이어가셨는데 이제 홍카콜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원한 발언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이면 몰라도 지자체장에게 주말은 자유다. 그럴 거면 지자체는 왜 일반 그냥 직장인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저 말 자체도 사실과 다르고 홍준표 시장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말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지자체장이 비상사태면은 주말이 어디 있고 뭐 명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예. 뭐 경찰도 그렇고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근데 대통령 빼고는 주말은 자유라 자유다. 그러면 예. 뭐 전쟁이 나도 골프 칠 뿐이죠. 저 논리라면.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안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이라면 만약 이제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테고 감사를 요청하거나 윤리위에 제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홍준표 시장이 상임고문 해촉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결별하라고 예. 공세를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해촉으로 대답했는데 저는 그거 김기현 대표 혼자 했다고 보질 않아요. 상임고문, 그다음에 유력한 정치인이고 현재 대구시장, 예. 자당 소속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인데 예. 이걸 뭐 김기현 대표가 혼자 그냥 해촉을 해버린다?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혼자 뚫고 나간다?
저는 용산하고 상의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미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세와 공격은 안 하지만 이미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 라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라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 발언은 문제를 당에서 삼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근데 이 홍 시장과 김기현 대표의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친윤계인 김기현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또 어쨌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염두에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이제 경선을 치렀었으니까 본인도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앞서서 골프 친 거에 대해서 질문이 갔을 때 홍 시장이 나 기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뭐 김기현 대표를 지칭한 게 아니죠. 홍준표 예. 시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공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시각도 아니, 있더라고요. 뭐 홍준표 시장만이 또 보일 수 있는 행동이고 태도인데요. 그런 말이고. 근데 김기현 대표는 이번에 대표 출마를 하면서 네. 대선에 출마할 사람, 용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네. 그 당이 뭐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기 했었죠. 때문에 본인 출마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경쟁자로 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고 문책을 하고 이런 걸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예. 혁신이 문제로 계속해서 소란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혁신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수용을 하고 있지 않다. 공개 저격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 정책성부터 공부를 해라. 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면은 일각의 잡음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만 의외의 인물, 이제 혁신위원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불씨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 입장에서 보면은 1호 혁신안이라고 지칭됐던 불체포 특권의 현실적인 포기, 네.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당론으로 가결한다. 이것이 이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좌절감을 느끼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메시지를 내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 대한 문제도 뭐 이렇게 보면은 또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 또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나 또 뭐 서른 의원 같은 대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치다라고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이제 메시지나 언어에 조금 트러블이 또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혁신위에서 또 좀 전에 소위 체포동의안 포기 이것을 당론 가결 이것을 정당한 체포동의안 청구가 있을 때로 한정을 했어요. 근데 정당하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당에서 의총에서 이제 반발이 있고 통과가 안 되고 심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네네. 수정안을 낸 건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뽑았으면 통과를 시켜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수정안을 내고 이런 행위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혁신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최근에 혁신위가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천 혁신으로 딱 가더라고요. 예. 총선 전 혁신위는 그게 요체예요. 예. 그런데 1호 혁신안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이걸 내놓고 이호혁신안 위장 탈당, 꼼수 탈당 방지책 내놓고 예. 그러니까 혁신이 총선 전 혁신위의 본령이 사실은 뭔지 헷갈릴 정도로 인류의 혁신안을 잘못 짚은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공천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을 여론을 정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분명히 무게 중심을 갖고 가는 걸 보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구나 했는데 이제 이런 발언들 또 오늘 1호 혁신안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거 이런 것은 자승자박과 같은 그런 혁신위의 모습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각의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하신 정당한 영장 청구 이런 단서조차도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제 검찰 정권이고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한동훈 장관과 계속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체포동의안마저 없으면은 뭔가 이제 불안감이 있는 의원들의 발로다. 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일측면 다 양쪽 다 수군가는 얘기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예. 지금 사실 검찰 왕국이고 또 뭐 야당에서 정치 검찰이라 그러고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올라온다고 무조건 가결을 시켜야 되냐 당론 가결을 이거를 건조하게 딱 결박을 해놓으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 파장이 오거든요. 예. 그런데 저 같으면 사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서 자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혁신위에서 당론으로 이거는 체포동의안 오면 가결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자 했으면 이렇게 정해놓고 국민의힘하고 이거는 같이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당해서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하게 되면 저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네. 이 문제가 안 되면은 이게 갈등으로 또 번지는 거고 바라보는 예. 국민들한테 점수 깎이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오늘처럼 수정안을 또 내게 되면 이것도 점수 깎이는 거예요. 예.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이제 돌아오면서 혁신위의 민주당과 갈등을 빚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판을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의원. 우리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재명 사퇴 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재명 탄핵 권한 없어. 지도부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중이다. 공정하게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냥 항변인데 이게 이제 이 시각 자체가 혁신이랑 별개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총리 간의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예. 좋을 수는 없는 관계죠. 좋을 수는 없는 관계. 예. 네. 그런데 저 서복경 혁신위원의 얘기도 조금 걱정이 돼요. 예. 지도부 혁신안을 만드는 중이다. 혁신은요 밀려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사적 혁신 있잖아요. 예. 체포동의안 포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꼼수 탈당 방지책 같은 이런 건 반사적이거든요. 상대당의 지적이나 국민들 일부의 지적, 이재명 대표 뭐 방탄한다 뭐 이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 이거는 그런 현상, 그런 지적에 대한 반사적인 거예요. 반응적인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별로예요. 그래서 한 발짝 앞서서 혁신안을 그야말로 공세적으로 내놔야 그게 울림도 있고 또 그게 효과를 보는 건데 네. 지금 서복경 위원의 말은 야, 이재명 지키는 혁신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다만 이재명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지도부 혁신도 준비 중이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파열이 나고
또 그 준비한 게 통과가 안 되면은 체력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당이 또 엉망이 되고. 좀 보수적으로 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만 하는 게 나을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원, 투, 쓰리 스텝을 밟는 거예요. 예. 저런 얘기는 준비됐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런 게 방어적으로 하고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시간표와 스텝이 꼬이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이제 비가 좀 소강 상태입니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오늘 오후 내일까지 많은 폭우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